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접하기가 쉽기도 하고 또 이 생에 인연이 안 되면은 또 한번 그죠? 제대로 접하기가 기회가 잘 오지도 않아요. 저번에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 한 젊었을 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봐지던 것이 한 20년 불교에 몸담고 보니까 그 묘법연화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절에 처음 와서 불교 공부하면서 반야신경하고 천수경하고 건강경하고 우리 평생 대부분 우리가 불교를 접하면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아마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 불교 지금 조계종이 그죠?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건강경입니다. 아마 이 건강경을 넘어서서 이 묘법연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혹은 또 윤마경이라든가 많은 경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좀 더 불교하고 인연이 깊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생에서 주어진다면은 아마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하는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또 불교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우리 불교를 모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또 많은 좋은 스승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를 잘 배웠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하면서 거제 불교 거사림회의 위대한 보살님들을 위하여 아마 전국에서 이만큼 거사림회 잘 되는데 잘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너무 적다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 이만큼 지금 위대하게 그저 거대하게 잘 하시는 데도 없을 거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저희들은 60대까지 옛날 살던 그 시대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60을 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큰할아버지도 60 안 돼가 돌아가셨고 대부분 어른들 보면은 이 60이 거의 한계였던 것이 지금은 90살,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살아갈 이 지금 세월이 전부에는 결혼을 한 30대 해가지고 한 20, 30년 살면은 인생이 끝나는데 지금은 30에 결혼을 해서 살 것 같으면 60년, 70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60부터 지금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이제까지 준비된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60 넘어서 아마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보람찬 홀딱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젊었을 때 1시간만 기하고 나이 들어서 1시간은 안 기하고 아닙니다. 그때 1시간이다. 지금 1시간이나 똑같이 기한 거라요. 그러니까 60부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이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어서의 삶이 크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또 불교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우리가 뭐 49대도 참석하고 매일 법회도 참석하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불자인가? 불교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마 인류 역사상 누구가 우리에게 가장 그죠? 멋진 삶의 모델입니다. 최고의 삶의 모델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부처님 이상 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 같이 그죠? 한 생을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게 이 생을 잘 살아가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따라가고자 그죠? 절에 모여가지고 그 삶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치고 이해하고 그죠? 알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불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만사온 겨울 되면은 그죠? 3일 한 추웠다 하면은 4일 따뜻하고 어느 정도 그렇다게 아무리 추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추위는 안 왔어요. 이 지금 뭐냐면은 실제 우리 북극성 우리 북이죠? 그 북극 근처에 있는 이 오존층들이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엄청 파괴됐습니다. 과연 이 오존층이 다 파괴된다면은 과연 지구가 그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북극에 있는 제트 기류가 지금 우리 혹시 북극 그 근처에 있는 제트 기류가 거의 전부 다 망가졌어요. 즉 뭐냐면은 전번에는 그 북극 주위의 타원 원형으로 주어져 있던 그 제트 기류가 지금은 그 제트 기류가 그죠 망가져 가지고 우리 한국 이런 데까지 그 제트 기류가 막 늘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시베리아 그죠 이 차원 바람이 전번에 같은 경우는 이 제트 기류에서 다 막아줬던 것을 지금은 그것이 못 막아주니까 이 한국까지 이 밑에 30도까지 막 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베리아의 추위가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바로 느끼는 겁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마 지금 대부분 다 그죠? 해면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리고 또 1도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지구의 위기는 수십 년씩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그만큼 위험을 우리가 지금 감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처한 환경이고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하면은 우리 그 르네상스 약 한 15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1780년대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전기 기관이 처음 그죠 들어서면서 최초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784년에 전기기관이 그죠 들어서면서 기계화가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의 그 다음 변화가 1870년에 그죠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컨베이어 그죠 벨트가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기계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69년에 IT 산업이 시작됩니다. 실제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800년대부터 300년. 우리 그죠? 수십억 년의, 지구 40억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출현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은 약 한 300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실제 혹시 우리 GDP 크는 개념 아시죠? 뭐냐면 국민 총생산량. 이제까지 이 지구에서 전 세계 GDP 생산량 한 나라가 20% 이상을 갖다가 그죠? 했는 나라가 중국 당나라 때 전 세계 GDP의 32%를 갖다가 중국 당나라에서 그죠? 생산됐어요. 아직까지 인류 지구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입니다. 지금 미국이 최고 GDP를 갖다가 생산할 때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한 24%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약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올라오고 미국이 조금 더 늘어가면은 아마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약 한 10년 걸렸어요. 아마 지금도 중국과 미국, 결국은 기본적인 전쟁이 지금 미전쟁입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갖느냐. 지금 이것이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 거고, 지금 계속 그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중국이 결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은
세계 판도는 달라질 것이고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계속 미국 체제로 아마 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약 한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그죠? 3차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변화를 겪을 때는 그냥 사소한 변화였는데 비해서 2016년에 그죠? 우리 다보스 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약 한 300년 동안 축적된 저 능력의 수십 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일어나요. 우리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 스위스 그죠? 세계경제회의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을 했고, 이거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AI 그죠?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빅데이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표현되는 이 용어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까? 실제 우리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거의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랩이 딱 치면은 우리 대구에서 이 거제 불교 거사리까지 오는데 랩이 딱 그죠? 다 떠가지고 거기 따라오면 됩니다. 우리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휴대폰을 쓰기 전에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최소한도 그죠? 100개 이상의 전화번호는 다 기억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지금 전화번호 생각해 보면은 기억 못 해요. 뭐든지 휴대폰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빅데이터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인류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데이터를 우린 전부 다 지금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뉴턴의 만유인력, 그죠? 지금 우리 만유인력 공식에 대입하면은 인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값이 나옵니다. 우리 방정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미지수가 우리 한 3개 정도까지는 한 풀어봤을 거라고. 그런데 미지수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은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못 풉니다. 컴퓨터 보고 풀으라 해야 그죠? 금방 풀어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지금은 이 빅데이터라 하는 게 뭐냐면은 식이 없어도 똑같은 정답을 만들어내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 이 만유 인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에 그죠? 뭐 거리의 제곱에 그죠? 크기의 곱을 하면은 만유 인력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식에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물체의 크기만 넣고 거리만 넣으면은 스스로 이 빅데이터를 걷는 데서 모든 계산을 순간적으로 전부 다 해내 가지고 우리가 만유 인력 공식에 대입해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을 탁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 내가 지금 필요할 때 바로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야 숨을 수가 있지. 이것이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탁 나온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죠? 결과를 바로 내주려고 한다면은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2020년에 5G 시대를 선언한다 는 이야기 한번 기억나요? KT가 2020년부터 5G 시대를 갖다가 그죠? 선언을 했어요. 즉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휴대폰 갖고 있는 거 혹시 이제 4G도 갖고 있고 5G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19년 그 전부터 5G라고 휴대폰을 팔았어요. 그런데 5G 사놓고 보니까 뭐 4G 쓸 때나 5G 쓸 때나 속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쯤 쓰면은 5G하고 4G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5G의 모든 그죠 안테나망이 다 구축되고 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4G 쓰던 거하고는 약 한 70배에서 100배 이상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울 갑니다. 아이고 막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내 휴대폰에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요. 옛날 4G의 휴대폰으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은 1시간 걸렸어요. 안 그러면은 좀 좋은 휴대폰 같으면은 한 10분씩 걸렸어요. 이것을 지금 5G 휴대폰으로 다운받으면은 10초 만에 다운 다 받았어요. 영화 2시간, 3시간 보는 거예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속도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5G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크는 것 자체를 아무리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 보이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속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바로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과연 그죠?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에 경전에서 봤던 도리천, 도솔촌 그죠? 이런 경전의 용어들이 실제 현대 이 과학하고 잘 접목시킨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사고를 갖다가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다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가상 세계에서 지금 땅도 사고 팔고 합니다. 벌써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속도 문제, 이 속도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빅데이터를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생각해내듯이 우리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면 대답하고 주고받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이 속도예요. 휴대폰 어마어마한 아무리 큰 데이터라도 치면은 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속도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덜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착될 때쯤 될 것 같으면 완전 이제 달라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그래도 우리는 홀딱 해가지고 죽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멋지게 잘 살다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살고 일찍 그죠? 뭐 젊었을 때만 멋있는 삶이고 나이 들어서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내가 이 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최고로 나름대로 그죠? 멋지게 살고 가야 돼요. 부처님께서 인간몸 받기 얼마나 어렵다 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간몸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등동물로 태어났고 또 불법하고 인연이 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한번 돌이켜본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옷도 복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 몇십억하고 우리 삶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는 로또 복권 수백 개 받은 거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간몸 받았는 거. 또 불교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거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겠지만 실제 이 진리를 이 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지금부터 시간 여유 있을 때 젊을 때는 돈 벌고 그죠? 자식들 키운다고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얼마나 좋아요. TV 앞에 앉아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부처님 불법 공부해 보세요. 기도도 하고 경전도 읽어보고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내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간조가 어마어마한 그죠? 성취가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몸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 그때 한번 그 발심했던 참 진짜 이 생에서 이 불교하고 인연된 그 마음으로 평생을 지금도 똑같이 변화됨이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때 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책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경 독송을 할 때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다 똑같이 읽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것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말 그래도 뭐냐면은 나름대로 국어도 잘했고 그죠? 우리 부친도 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했는데도 우리말로 된 글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이거 한국 불교 이래서는 진짜 이거는 망하겠다,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고 내가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겠다고 그때 그죠? 이제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건강경부터 먼저 번역을 했고 유마경 번역하고 그 후에 이제 나온 책이 이 묘법연화경을 갖다가 제가 1998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연됐으니까 아마 이 묘법연화경 우리가 건강경 혼자서 독창이라면은 이 묘법연화경이나 화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케스트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죠? 규모니까 한번 인연이 됐으니까 이 공부를 계기로 집에서 독송한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심통이 생긴다. 이것은 다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 거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 기적을 아마 여러 번 겪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계속 꾸준하게 한번 독송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들이 나와요. 생겨요. 그러니까 2년 됐을 때 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다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할 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인연을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잠깐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26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1대 사건이라 하는 것이 그죠? 뭐냐면은 제2 결집과 대합송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흐름을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성 불교의 흐름으로 이런 체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제2 결집과 대합송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행성당 중심의 수행성당만 있는 종교에서 불교에서 이제는 사구 대중이 정말 같이 불교를 갖다가 접하고 공부하는 이 체제로 바뀐 것이 바로 제2 결집의 그죠? 부터 출발을 해요. 혹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일 후에 제1 결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1 결집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대파에 났어요? 제1 제자 마하가섭이죠. 가섭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다 폭언을 하는 그죠? 제자들도 생기고 새로 한번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1 결집을 공부합니다. 이때 제1 결집이라 하는 것은 실제 글씨가 있어가지고 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입니다. 암송. 제1 결집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것이 바로 제1결집이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교는 암송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뭐 육조당일 같은 경우도 여러 본이 있어요. 처음에 원본이 나가가지고 여러 절에 갔을 때, 그 절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뺏겨가지고 섰을 때, 오자도 생기고, 그죠? 빼묻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좀 엮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암송으로 전해지는 것이, 그죠? 문자화되었다. 그래서 제1결집은 가습이, 그죠? 주장이 돼가지고, 자장이 돼가지고, 안항과 우발이,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안항입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 누구냐 하면은, 안항은 10생을 그죠? 죽고 살고 해도 그때 했던 것을 기억한다 할 만큼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 다음 또 구말라저. 혹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경전들이 대부분 다 한문으로 번역될 때 구말라저이 최고의, 그죠? 부처님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말라저입니다. 한문으로 만약 이 경전들이 산스크리트로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면은 과연 이렇게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고 우리 인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물음표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도 갖게 되고 또 그죠? 힘도 갖게 돼요. 이제 이것이 한문으로 또 문장을 원서보다도 더 그죠? 잘 만드는 그런 문장이 구말라섭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말라섭을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갑자기 없던 세계 국어를 어머니가 막 하게 돼요. 이 구말라섭의 능력이 얼마나 그죠? 뛰어났고 했나 하면 그만큼 구말라섭을 놓고 나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에서 안한이라든가 구말라섭이라든가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들이다. 바로 이 제1결집 때 안한이 그만큼 기억력이 좋으니까 부처님이 35세 때 견성성불 득도를 합니다. 도를 이뤄요. 그리고 20년 동안은 일반 수행자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5세가 됐을 때 부처님은 교단에 건의를 해요. 야, 나한테 시자를 붙여도 비서실장 하면 나한테 붙여도 처음으로 교단에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부 다 이제까지 평생 부처님을 모셨던 나이 많은 제자들이 나는 어떠노 다 해도 부처님 다 놀아요. 그때 부처님은 이 법이 오래 가려고 하면은 누군가 내가 설했던 이 법을 전부 다 기억했다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죠? 시자를 붙여달라고 했는 거야. 목련이 선정에 탁 들어가 부처님 마음을 읽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시자를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한을 추천합니다. 근데 안한은 택도 없어요. 아니 나도 부처 되려고 추구했는데 내가 왜 부처님 시자고 시자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처님 시자 하면은 모든 그죠? 이 보시품들 전부 다 부처님 앞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거 전부 다 관리해야 되고 골치 아파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내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절에서 법문하실 때만 나는 시자하겠다. 바깥에 나가서 초청받아 나갔을 때 법문할 때 그때 난 책임 안 진다. 또 부처님께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보시물은 나는 관리 안 한다. 그건 너 알아 해라. 딱 법문을 하실 때만 그때만 내가 시자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가 승낙해가지고 안한이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80까지 그죠? 시자를 하면서 모든 경전은 안한이 듣지 못했던 초기 경전 그 앞에 설했던 경전도 안한한테 부처님께서 다 설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전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여시하문 내가 이렇게 했거든. 이게 뭐냐면 안한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들었다. 그 내용. 그래서 제1결집에 안안이 빠지면 안 되겠죠. 성단이 유지되는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계율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름대로 이 집단이 오랫동안 제대로 존속되어 가려고 하면은 여기에도 나름대로 그죠? 계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율입니다. 우리 한국에 태어났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도 한국인이 됩니까? 우리는 한국인 안 돼요. 한국에 태어나도 뭐로 해야 된다? 부모가 한국인이라야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인이 돼요. 우리는 혈통 중심주의고 거기는 그죠? 그 태어나기만 태어나면은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법이 틀려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림회가 잘 유지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계율이 있어야 되듯이 부처님 교단의 그 계율은 우바리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바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법의 송출자는 아남, 그 다음 계율의 송출자는 우바리 두 명을 지목해가지고 참석자 공고에 500명 아나한과를 터득한 500명의 아나 499명은 다 됐는데 아난이 아라한과를 못 얻었어요. 그렇게 많은 법을 들어도 아라한과를 터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처님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난이 아라한과를 못 터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혹시 뭐 결제하고 마지막 그죠? 뭐 3일간 용맹정진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게 전부 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7일간 아난이 용족산에서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터득해서 비로소 499명이 모여있는 제1결집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제1결집이고 제2결집은 그 후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2결집이 있나요. 제2결집은 100년 정도 지나면은 인도에서는 이제 상업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 중심지였던 원래 불교가 일어난 것은 그죠? 마가다국의 왕사성 혹은 코살라국의 사위성 이것이 불교의 최고 성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최고로 성공한 지역이 원래 부처님께서 견성하고 했던 왕사성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많은 바라문들의 반발에도 결국은 불법 정법에 성공을 한 지역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지역이 이 두 지역이었어요. 베살리는 이 왕사성과 그죠? 이 사위성을 가는 중간쯤 지역에 바찌국의 수도 베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거쳐 지나가는 도시였는데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급격하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그저 3개월 그 유행을 떠날 때 이 베살리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하는 분들이 경전에 나와요. 또 이 올해 많이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도 이 베살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살리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면은 상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건강경 처음 보면 어떻게 돼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백원 여대위국 1250인구 해가지고 1250명이 전부 부처님과 더불어 아침 공양을 하라 마을로 늘어갑니다. 이제 글식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선중에 들고 참선을 하다가 씻고 옷을 입고 마을로 공양물을 얻으러 글식하라 늘어가요. 다른 지역은 100년이 지나도 변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살리에 살던 비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홍양을 얻으러 갈 것 같으면은 아무도 홍양을 주는 집이 없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12시, 1시까지 일하다가 그때 이제 잠이 들고 아침에 홍양하러 갈 때 다 자요. 하루 이틀 걸으면 괜찮은데 이 부처님께서는 7집을 걸치게 해라. 다른 지역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베살리의 비구들은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스님 돈 드리면 안 돼요. 돈 가지고 사 드시든지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배살리 비구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글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이 지역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글씨하는 것도 괜찮다 하자. 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자. 100년의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거기에 맞는 이 주장을 갖다가 배살리 비구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살리 비구들은 그 주장을 총무원에 올려요. 그죠? 불교 교단 본부에 올립니다. 이 10개 조목을 우리는 부처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총무원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불가.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에 어긋나는 비법이다. 부결. 이거로 끝나서 배살리 비구들이 그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그 지역을 다 떠나버리시면 끝나는데 이 배살리 비구들은 다시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불교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대합송입니다. 배살리 비구가 다시 모였던 그 회의 이름이 대합송이고 총무원에서 그것을 부결로 한 그 모임이 제2결집입니다. 그 배살리 비구가 주장한 10개가 비법이다 한 것이 제2결집이고 배살리 비구들이 다시 모인 것이 대합송이다. 그래서 여기서 배살리 비구들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에 어긋나지 않은 정법이가 비법이다. 우리는 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원에서 내려온 그것은 우리는 못 따르겠다. 바로 역사상 불교의 부파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총무원 너는 너대로 그 불교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 불교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파 불교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시점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파 불교가 시작되고 약 한 20개의 부파가 그죠? 각 지역별로 정말 이 부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도 불교의 핵심과 꽃은 부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지역별로 나름대로 정착화되고 확립되는데 그죠? 그 부파 불교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500년 동안 이루어져요. 500년 후에 대승 불교가 일어납니다. 대승 불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인도에서 그 500년 동안 부파 불교 시대가 열려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바로 부파 불교 시대 때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 원래 부처님께서 설하신 직설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의 내용을 갖고 그 지역에 맞는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처님 제자는 우리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은 정신. 우리 그죠? 우리 정불자는 부처님께서 야 부처님 당시 전부 다 이 왕사성이나 이 주위에 머물러 계시다가 저는 저 오지로 남쪽으로 불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전법을 떠나라. 지금과 같은 2600년 전에는 한 번 전법을 갖다 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부처님하고도 끝이지만은 그 떠난 지역에 그냥 그대로 정착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그죠? 우리 정불자님은 그 지역에 가서 불법을 전했고 또 우리 교사님 성이 우리 하불자님은 또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불법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처음 부처님한테 배울 때는 똑같은 불교를 배웠다고 하지만은 우리 정불자님이나 하불자님 갖고 있는 불교가 똑같아요. 금강경을 좀 좋아하면은 하불자님이 간 쪽은 금강경의 불교가 형성되는 거고 이 하불자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한 것은 묘법연화경을 좀 좋아했다면은 거기는 묘법연화경이 그죠? 이제 불교가 되는 거라. 1대 가고 2대 가고 3대 가고 100년 동안 금강경만 가르치니까 여기는 불교가 금강경이 불교가 되어 있어요. 이 북쪽은 묘법연화경이 불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같았지만은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불교를 가리키다 보니까 100년 동안 정착되면서 전혀 다른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부파불교가 인도에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을 만들어낸 기초 작업이 전부 다 부파불교에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불교가 그 지역과 그러니까 똑같은 처음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황토옷이 없어요. 그럼 황토옷이 없는데 어디가 황토옷을 만들어요? 그 지역에 나는 옷으로서 성복을 만든다. 성복도 달라집니다. 의식도 달라지고 경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500년 동안 누적되면서 그 지역의 불교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파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은 그 지역의 특색과 그 지역에서 그죠 새롭게 긴 시간 동안 누적되면서 생산된 경전들이 아마 전부 다 그 부파불교를 이루고 그 경전 새로운 대승 경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러면 안경 내용하고 다르냐?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들은 껍데기를 벗기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연기라 하는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지 그 연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어떤 시대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다를 뿐이지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핵심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리 비슷한 아닙니까, 스님들? 지금 상황도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법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만약 불교의 내용을 갖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이거는 불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치고 정말 내용의 핵심이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을 갖고 그죠?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그 계율 4분율을 하면 됐어요. 거기에 어긋나는 거를 전부 다 옷을 벗으라 겁니다. 지금 조계종에 남아있을 스님들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5%가 나왔더라도 그 스님을 갖고 조계종이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법은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참 그죠? 제가 환송하게도 일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스님한테 일배를 해요, 삼배를 해요. 삼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제 풍습입니다. 왜? 법을 설할 때는 삼배를 해야 돼요. 인사는 일배도 좋고 반배도 좋고 그걸로 끝나요. 큰 스님이라고 삼배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스님께서 법을 설하신다 하면 우리가 삼배를 하면서 법을 칭해야 돼요. 삼칭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세 번 칭하면은 정말 이 그죠 신도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제 법을 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삼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삼배로서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삼배를 하는 것은 바로 법을 칭하는 거고 법을 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인사는 다 일배나 반배로 모든 인사들은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파불교가 결국은 그죠? 대승불교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파불교 시대 때 만들어진 모든 경전들이 대승 경전들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지구 역사상 이 인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경전들을 중국에는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한문으로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문헌보고가 이 중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중국의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약 한 그죠? BC 64년 약 예수 태어날 무렵 그때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개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500년 동안 중국 불교가 이 끊임없이 그죠? 정착이 되고 발전합니다. 그 500년 동안 중국 불교의 핵심은 교산 판석이다. 인도의 부파불교가 중국은 교종불교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모든 경전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중국의 스님들은 도대체 이 경전들을 부처님께 위해서는 언제 쓰랬을까? 언제 쓰랬을까? 어떻게 쓰랬을까? 이것이 중국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꽃이 그죠? 천태종의 58교입니다. 모든 교종의 핵심의 꽃이 바로 이 천태종이 바로 뭐냐면은 교상 파스를 확립합니다. 화음, 부처님께서 처음 있었을 때 천신을 대해서 우주에 그죠? 법을 설한 그것이 바로 약 한 선정에 들었을 때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고 그 후에 암경, 처음 불교를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설하신 12년 동안 암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 방등경, 우리 유마경이라든가 그죠? 이제 암에서 대성으로 공의 사상으로 넘어간 중간 단계 그것이 방등경을 8년 설하셨고 암 반야경, 우리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부터 시작해서 건강경 이거 전부 다가 그저 반야경에 속하는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했었고 마지막 핵심 법화 열반경을 8년 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함할 때 보면은 마지막 설한 법화가 최고다. 또 화음은 부처님께서 깨치셨을 때 당시 설하신 우리 화음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함하는 것이 바로 그죠? 항상 처음과 끝이 최고입니다. 이 내용을 확립한 것이 바로 중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가 이 교상 탄석에 머물러 있는 것을 1780년대인가 이때 일본에서 새로운 불교 천재가 태어나요. 부영중기라 하는 이 천재가 대성 비불설 대성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을 그죠? 1780년대 태어난 80년대 무렵 이 부영중기가 이걸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불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죠? 사상의 보고가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는 거의 전부 다 일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 논 전부 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확대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 그때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가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일본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동경대학에서 거의 카타르 최고 높아요.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천재들이 들어가는 그죠? 동경대학에서 그 중에서 최고 천재가 모인 데가 이 인도철학과 지금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일본 불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좀 하면서 책 좀 나오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일본 불교 그 책 보고 뺏긴 거고 그 책 보고 번역한 거고 그거 넘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그죠? 이제 흘러오는 이 불교의 지금 흐름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종이 마무리될 무렵 약 한 600년 무렵 육조 해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불교가 그죠? 달마부터 시작한 그 서불교가 중국에 확립됩니다. 서불교 딴 것이 아니라 중국 갈대 불교입니다. 중국에 토착된 중국 불교가 바로 이 서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부파 불교, 그죠? 대성 불교. 인도에서는 대성 불교가 그죠? 소멸하면서 밀교가 성합니다. 그리고 이 대성 불교가 중국 북방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중국에서는 그죠? 성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쪽에서는 대성불교, 성불교 이쪽이 그죠? 상당히 그죠? 큰 주를 이루고 있고 남방불교 쪽은 이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해진 밀교라든가 이런 것이 남방불교의 그죠?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번은 그죠? 저 성사가 참 전국적으로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 불교 대학자 한 번은 도대체 저 스님이 뭐 알고 있노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러 갔어요. 진짜 저뭐 거의 뭐책 보는 것도 안 하고 천하마나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도대체 저 스님이 뭘 알까? 한번 그저 자기 딸아는 불교 최고 학자인데 도대 스님하고 한번 이제 거래하러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스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차를 한잔 합시다 하면서 앉아서 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차를 몰아가지고 따라줍니다. 이제 따라주면서 찻잔에 조금 따르면 멈춰야 되는데 스님이 계속 다루고 있어요.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보시오, 당신이 당신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고 내하고 뭘 불법을 논하겠다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안에 말이 들어가지고 이해하는 능력은 젊을 때보다 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 것이 차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잘 안 들어와요.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대부분 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불교를 넘어가기 힘든 것이 지금 내한테 차 있는 내 불교가 거기에 맞는 것은 그냥 싹 받아들이고 그거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그냥 뺐어요. 내한테 안 보여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스사님이 내 학자에게 그죠? 일침을 준 것과 같이 좀 우리가 불교로 새로 한번 내가 접한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 생각을 내려놔야 내가 불교를 처음 배운다, 처음 접한다는 생각으로 내려놓고 시작해야 이 불교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쉽게 접하고 좀 더 진정한 있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을 내가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데카르트, 유명한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것을 갖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에드워즈 그죠? 윌슨이 컨실리언스, 이 통습하는 개념을 또 전 세계로 확산시킵니다. 이 르네상스 이후로 뭐냐면은 세계의 모든 학문은 전부 다 단절됐어요. 각자 발전을 했습니다. 이 각자 발전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통습입니다. 그 뭐냐면은 단절된 것을 터널을 뚫고 연결하죠. 우리 좀 터널 뚫고 놓으니까 길 나가니까 도로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다 건너고 바로 넘어와요. 이와 같이 학문간으로 단절된 것을 한번 통하게 해보자. 앞으로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그죠? 이런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사상들은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분절되고 단절된 이것을 뚫음으로써 뭔가 안 되겠나? 그래서 통습이라 하는 개념을 이 큰 시대에서 하는 개념을 전 세계에 그죠? 전 세계에 공감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보다 좀 더 생각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내 생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 과연 첫 법을 어떻게 설했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놔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제 법을 물으러 왔어요. 그럼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법입니다. 일반 그죠? 신자가 법을 물으러 왔을 때 과연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설했을까? 그러면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을까? 자, 물으러 왔어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가르친 윤기가 뭡니까? 이거 뭔가 이제 물으러 왔는데 사람이 물으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한테 뭐를 설명해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던진 질문이 야, 너는 있나 없나? 너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너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다 없다? 전부 다 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몸뚱이 갖고 있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 이제 부처님 첫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그럼 너가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라.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증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보느냐? 혹은 너는 저 제자를 보느냐? 저 스님을 보느냐? 저 비구를 보느냐? 예, 눈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다. 눈으로서 상대방, 대상을 봄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으로서 상대방을 보니까 봄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들리느냐? 귀로서 들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서 냄새 맡음으로써, 혀로서 우리 주루시민한테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어디 가요? 똑같은 돈 주고도 자기 입에 맞는 거 맛있는 거 사고 가나요? 이놈의 혀가, 그죠? 그 맛을 귀신같이 알아요. 또 우리 감촉, 우리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누구는 손이 승그럽고 누구는 손이 따뜻하고, 이 부딪혀 보면은 감촉이 다 느껴져요. 어느 누구든. 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이것이 이제 바탕입니다.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써가면서 눈이 있어 무언가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코가 있어, 그죠? 냄새 맡을 수 있고, 혀가 있어 맛을 볼 수 있고, 이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뜻이 있어가지고, 그죠? 존재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 나락하는 것은 바로 뭔가? 나락하는 존재에서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몇 개 있냐면은 눈, 귀, 코, 혀, 몸, 뜻, 안, 이, 미, 설, 신, 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불교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나락할 때 나는 무엇인가? 나 중에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고, 그러면 이것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눈의 대상은 색, 현상이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색, 성, 소리, 그죠?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라. 색, 성, 향, 미, 촉, 자, 큰 소리를 같이 한번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이 12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물어오는 사람한테 이해를 시킨 거야. 그럼 불교의 모든 법은 이제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안이기,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갖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연기를 설하시고 육육법 연기를 설하시고, 그러고 이것을 통합해서 12연기를 설하십니다. 우리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12연기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해를 시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모든 경전을 보는 기본 그죠? 눈이 나한테 열려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한 시간은 이제 서술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안이비설 신이 색신향 미촉법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요번 문학경 강의에 이제 들어가도록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